건강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건강한 생활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 나는 건강이란 단지 신체적이고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내적인 것까지 포함한 더 넓은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나는 서점에서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강 관련 서적이 많이 나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신체와 마음의 조화로운 건강이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단순히 육체만의 건강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신적 건강과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호기심에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한 삶을 위해 여러가지 루틴을 설정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 주 3회 운동하는 것,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이 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서너 번 일어났다 실패하더라도 당신의 리듬에 맞는 다른 시간을 찾아보세요. 몸이 피곤하다면 매일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내가 변화를 시작한 첫 번째 단계는 작은 목표 설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잔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 주 2회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크게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나의 일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변화하는 나의 습관에 가족과 친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에너지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느꼈고 종종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항상 작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건강한 생활은 대단히 큰 변화를 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을 조금 더 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변화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리듬과 방식으로 건강한 생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습관을 쉽고 즐겁게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결코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나갈 수 있는 일상의 작은 행복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나 역시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명상이었다.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매일 5분씩의 시간을 명상에 투자해 보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는 명상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는 의구심 때문에 조금은 불안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했고 그 출발점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았다. 첫날 아침 조용한 방 한가운데에 앉았다. 양초 하나를 켜놓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었다. 방 안이 점점 더 고요해지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저 내 호흡과 마음에만 집중하며 5분의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갔고 조금은 후련한 기분도 들었다. 이후 매일 아침 나는 같은 루틴을 반복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하루의 나머지 시간 동안 나에게 신기하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난 더 차분해졌고 이전에는 쉽게 짜증났던 일들도 이제는 보다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일주일,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명상의 시간을 점점 늘리게 되었다. 이젠 20분씩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명상을 한다. 명상을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변화는 내 감정과 생각을 보다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러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는 상황에서도 이제는 그 감정들을 단순히 관찰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두는 법을 배웠다. 이뿐만 아니라 명상 실천은 내 수면의 질도 크게 향상시켰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내가 이제는 눈을 감자마자 쉽게 잠에 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다. 충분한 수면은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것 같았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명상을 실천하며 느낀 것은 정신 건강은 정말로 작은 일상적 습관 속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명상은 단순히 편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중요한 도구였다. 오늘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렇게 꾸준한 명상을 통해 나는 더 평온하고 행복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명상 여정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 작은 변화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세 번째 이야기,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웰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매일 실천해야 할 10가지의 건강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각각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서술합니다. 첫 번째로 강조할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하루의 시작을 조용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때 햇빛을 쬐며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일과를 계획하며 생산성 높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 시간을 활용해 독서를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과 명상을 통해 정신을 맑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우리의 신체를 단련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 조깅, 요가, 헬스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인의 관심과 체력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몇 번씩 꾸준히 실천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수분은 체내 기능을 돕고 피부와 내부 장기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8잔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마신다면 신체는 적절한 수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를 강조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거르지 않고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나친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 과일, 살코기를 섭취하면서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인은 평균 7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고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개선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타인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입니다. 친구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나누는 이 과정은 정서적 및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손 씻기, 샤워, 치아 관리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자기 개발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하나씩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긍정적인 사고는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동력을 줍니다. 힘들 때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통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지만 이들 하나하나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다듬어가며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언젠가 어떤 조용한 마을에 백발이 성성한 현자가 살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가 무병장수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늘 집 앞을 맴돌곤 했다. 하루는 마을 청년 삼촌이 그를 찾아가 물었다. 현자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별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지키면 된다네. 이 말을 계기로 현자가 알려준 건강 습관 리스트가 마을 전체에 퍼졌다. 먼저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었다. 현자는 매일 아침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작은 숟가락으로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며 몸의 흐름을 깨운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도 그의 방식을 따라하자 신기하게도 매일 아침부터 상쾌해졌다. 두 번째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하는 것이었다. 햇살을 쬐며 걸으면 마음도 맑아지고 몸도 더욱 건강해진다는 것이었다. 현자는 자신이 평생 헛걸음 한 적이 없다고 웃으며 말하곤 했다. 세 번째로는 적절한 스트레칭이었다. 그는 긴장을 풀고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하루 10분 스트레칭을 권장했다. 이를 통해 회복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했다. 네 번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었다. 늦게 자면 아무리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지. 그는 햇빛이 사라진 뒤 2시간 내에 반드시 잠자리에 드는 법을 실천해왔다. 다섯 번째는 소식하는 것이었다. 느리게 음미하며 식사하는 현자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음식을 천천히 먹다 보면 과식을 피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현자는 여섯 번째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한층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변해갔다.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줌바, 요가, 마라톤 등 숱한 운동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매일 30분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여덟 번째는 독서였다. 잉글리시 가르슨의 고전부터 역사책까지 그는 다양한 책을 읽으며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해왔다. 이는 뇌를 활발하게 작용하게 한다고 했다. 아홉 번째로는 친구와의 정기적인 만남이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여 더 나은 에너지를 얻는다네. 그는 매주 한 번 친구와 만남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성을 키워나갔다. 마지막 열 번째는 충분한 휴식이었다. 현자는 아무리 바빠도 잠깐 눈을 감고 쉬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오래 간다네 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자가 알려준 건강한 습관은 간단하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것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지키면서 건강하게 살아갔고 도리어 현자처럼 사람들에게 삶의 비법을 전수하게 되었다. 그 마을은 건강과 활기로 가득 찬 곳이 되었고 그들은 현자를 존경하며 그의 지혜를 후대에 전해주었다.